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호준입니다. 30분 요약 강좌 시즌 1에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되어 있는 노션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밑으로 커서를 좀 내려보시면 세 번째 리눅스가 있습니다. 리눅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실습을 먼저 한 다음에 리눅스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0분 요약 강좌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하지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세 번째 챕터에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은 구름 ID라는 곳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구름 클릭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했고요. 여기서 ID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콘솔로 가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새 컨테이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눅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만질 게 없고요.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OS 버전 선택할 수가 있어요. 18.04 버전, 16.04 버전. 이게 18년도 4월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20.04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많고요. 2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명령어는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생성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문구가 뜨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컨테이너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뜹니다. 컨테이너 실행하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우분투 실습 눌러주시면요. 이게 무료 서비스예요. 최대 5대까지 여러분들 빌려서 쓰실 수가 있고요. 사스 서비스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서비스인 거죠. 자, 여기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치지 않고 창 누르시고 새 터미널 창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치도록 할게요. 어디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 X 눌러서 밑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폴더나 파일을 바로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dex.py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열리죠. 닫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을 CLI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CLI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으로 어떤 폴더를 만들거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GUI 환경은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겠죠. 이거는 검색창 환경 하나만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리소스 자체를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GUI 환경이 더 친숙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편해야 되겠죠. 물론 개발자도 편하면 좋지만요. 그리고 우분투도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필요없는 창은 닫았고요. mkdir 이호준 make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호준이라는 폴더를 만든 겁니다. 여기 이호준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요. 자, 저 이호준이라는 폴더 들어가 볼게요. cd 이호준이라고 치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슬러시하고 이호준이 붙었죠. 이게 내가 있는 경로입니다. 내가 있는 경로가 만약에 표시 안 된다 그러면 pwd를 사용해서 내가 있는 경로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ls를 쳐보시면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터치를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py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호준 폴더 눌러보시면 test.py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ls 한번 쳐볼게요.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s-al을 많이 씁니다. 그럼 권한까지 보여주고 줄여서 ll이라고도 써요. 자, 살짝 UI가 깨졌죠. 클리어를 통해서 깔끔하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요. 자, 이 test.py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클릭하지 않고 여기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test.py 자,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i를 넣어주시면 밑에가 끼워 넣기로 바뀌었죠. 여기서 print hello world 한 다음에요. ESC를 한번 누르고 shift 콜론 밑에 지금 콜론이 생겼죠. 여기서 Q하고 느낌표 하면 강제로 종료하겠다라는 거예요. 느낌표는 강제로고요. WQ 느낌표를 하면 쓰고 강제로 종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test.py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들어가 있죠? 실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test.py 실행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실습을 했거든요. VI 에디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한 라인을 삭제하고 싶을 땐 DD, 복사하고 싶을 때는 YY, 대문자 P를 넣으면 위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접속할 때가 명령 모드예요. I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가 되죠. 여기서 ESC 다 입력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다시 명령 모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WQ 느낌표를 꼭 하셔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요. cat test.py 이렇게 하면 .py 파일을 실행시키지 않고 텍스트로 그냥 읽죠. 이 에코를 사용해서도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에코하고
헬로 월드라고 해주면요.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자, 화살표 위키를 누르면 전에 썼던 명령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헬로 월드를 보내겠다. test.txt로. 자, 엔터를 치면 test.txt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눌러보면 헬로 월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는 게 캡만 있는 게 아니에요. more도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을 때는 more를 쓰고요. test.py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죠. 차이점은 cat은 한 번에 출력을 해요. 근데 more는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자, 카피하는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est.py를요. test2.py로 복사하겠다 라고 해주면 지금 test.py 그리고 텍스트 test2.py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ls-al을 한 결과를 어떤 파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result.txt에는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하려는 그 결과가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죠. 자, rm 지우겠다는 거예요. remove test.py 그리고 나서 ls를 다시 해보시면 파일 하나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move로 나머지 파일들을 밖으로 옮겨 볼게요. result 하고 여기까지만 쓰신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왜냐면 제가 6까지 쳤잖아요. 근데 이거와 동일한 게 없죠. 지금 파일이 여기까지 이름이요. R2까지만 쳐도 동일한 게 없잖아요. R까지만 쳐도 동일한 게 없죠. 그래서 자동 완성을 해줘요. 그런데 테스트는 테스트까지 똑같죠. 그리고 2까지 해야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밖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는 바로 상위 폴더입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밖으로 이동이 됐을 거고요. 지금 밖으로 이동이 됐죠. 그 다음에 ls 쳐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UI가 깨져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한 다음에 ls 파일 2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ove 테스트 점까지 해주셔야 자동 완성이 되죠. 탭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 상위 폴더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ove test2. 탭 해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 해주면 셋 다 이동을 해서 이제 폴더가 비어있게 되죠. cd 땡땡 하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게 돼요. cd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자,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rmdir 써주시면 remove 디렉토리예요. 폴더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호준 라고 써주시면 폴더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울 때에는 rm 명령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rm -r 한 다음에 이호준 이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이 -r 옵션은 리커시브, 재기적으로 파일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안에 폴더가 있어도 폴더도 지웁니다. 이건 치지 않을 거고요. mkdir 1이라는 폴더 밑에 2라는 폴더 밑에 3라는 폴더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만들 수 없다라고 떠요. 그래서 mkdir -p 옵션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1 밑에 2 밑에 3라는 폴더를 만들겠다라고 해주시면 폴더를 만듭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그냥 지워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CLI 환경에서 어렵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무에서의 환경이 이런 GUI 환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서버에 바로 붙어갖고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인터넷 찾아보면서 할 수가 없겠죠. 자, 동시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mkdir 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cd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내가 1이라는 폴더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더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쉼표로 다 구분해 주시면 돼요. touch sample.txt 자, 이 sample.txt에서 내용을 좀 넣을 건데요. 파이썬 위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여기다 컨트롤 V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자, cat sample.txt 탭을 눌렀어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엔터 위에 있는 $PC 눌러주시면 파이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건 여러 명령어를 같이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grep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grep python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아무것도 안 뜨네요. 자, P를 대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파이썬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파이썬이 포함된 문구들을 출력해 준 거예요. 자, 클리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밖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웹, get, 웹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인 제주코딩 베이스캠프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about, 어떤 이미지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 사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Shift하고 Insert 누르게 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co.png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d 땡땡 입력하고요. 폴더는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네,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웹 서버를 한번 돌려볼 건데요. 자, sudo. 이 sudo는 슈퍼유저2예요. apt-get은 이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nstall git. 나는 git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 그룹 아이디에는 git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하시고 바로 실행하셔도 돼요. 저는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뜨긴 했는데요. git을 쓸 수는 있어서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한번 해주고요. 자, 저는 이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사이트이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실행되는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것이다. 그러면 1만 시간을 채우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자, X 누르고요. 자, 여기서 이 코드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 주소 그대로 복사하셔서 git clone 한 다음에 shift insert 엔터를 쳐주시면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만 hou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index.html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sudo apt-get nginx 웹 서버 중 하나인 nginx를 여기다 설치할 건데요. 그 전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nginx를 그냥 바로 깔겠습니다. 인스톨을 안 했군요. nginx. 자, 보니까 여기는 최신 버전이 깔려 있네요. 자, 그럼 vi 에디터로 etc 밑에 nginx 밑에 전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을 시켰어요. sites available 밑에 default 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웹 서버가 구동되어야 될 기본 폴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root 다음에 /var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기본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i를 눌러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워크스페이스로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리눅스 man hour 그러면 이 폴더로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esc 하고요. shift 콜론 wq 느낌표 해주시고요. cd man hour에 pwd /워크스페이스 리눅스의 man hour 맞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컨테이너 만드실 때 작성한 이름이요. cd 땡땡 다시 클리어 한번 했습니다. 자, nginx를 깔았기 때문에 nginx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service nginx start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실행 URL과 포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바로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1만 시간의 법칙 페이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URL은 이제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된 겁니다. 자, 탑을 이용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Q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은 윈도우의 작업관리자 같은 화면이에요. 자, PS 입력해 보시면요. 현재 프로세스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PS AUX라는 옵션을 주게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nginx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 PID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그래서 내가 이 nginx를 멈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니까 2858이죠? kill 2858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이지 않을게요. 자, 클리어 한번 하고요. 자, 이번에는 cd 물결을 할 건데요. 워크스페이스 리눅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결 표시가 들어가면서 워크스페이스 리눅스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폴더를 보시면 /roo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d 띄고 땡땡 눌러주시면 최상위 디렉토리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ls 해보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워크스페이스는 여기 있어요. 각각의 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cd 하고 물결 표시 해주시고요. find / 전체 폴더나 파일 다 보겠다는 거예요. /name 저는 test2.py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좀 시간이 걸려요. 모든 폴더와 모든 파일들을 다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렇게 찾은 곳을 내가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건 파일이니까 여기까지가 폴더죠. 그래서 cd 띄고 /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w 탭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li 탭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내가 .py 파일을 모두 다 보겠다 그러면 asterisk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find 현재 폴더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name test2.py 치면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ll 이 LL을 쳤을 때에 이 RWX인데요. RWX 이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건 파일의 종류예요. 이건 디렉토리고 이건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 read, W는 write, 그리고 X는 execution, 실행이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의 권한을 좀 수정해 볼게요. 제가 chmod change mode 700이라는 권한을 주겠다. test.txt에 엔터를 쳤고요.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s-al 그러면 권한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r이 4고 w가 2고 x가 1이에요. 그래서 700을 주겠다는 얘기는 이 앞에 권한을 다 주고 나머지 권한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은 게 반복되냐면 첫 번째 rwx는 소유자, 두 번째 rwx는 그룹 사용자, 그리고 세 번째 rwx는 기타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만 모든 권한을 가진 거죠. 일반 유저는 보지도 못하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노션 페이지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지만 chmod 유저와 그룹과 other 유저, 그러니까 기타 사용자까지 전부 다 실행 권한을 주겠다. test.txt 이렇게 해주시고 ls-al 실행 권한이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플러스를 썼는데요.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 파일들을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압축시켰고요. 이거를 이름 바꿔서 a.zip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zip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폴더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고요. 지금 a.zip이 여기 있죠. ls 해보시면 a.zip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압축을 풀고 싶다 그러면 unzip a.zip 이라고 해주시면 압축이 다 풀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css 이미지 js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index.html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죠. 지금 압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kdir 이호준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touch test.py 그리고 touch test.py 자, 만들어졌죠. 지금 touch test.py와 touch test.py가 지금 밖에 만들어졌어요. 이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mv 명령을 사용해도 되고요. zip -r 옵션을 주시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또는 폴더를 모두 다 압축을 합니다. 이호준이라는 폴더를 압축을 할 건데 이호준.zip이라는 이름으로 압축을 할 거고요. 현재 폴더에 이호준이라는 폴더를 압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압축 파일명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압축이 다 됐고요. 여기 이호준.zip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수적인 리눅스 명령어들은 한번 살펴봤고요. 리눅스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는 운영체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OS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해 주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위에도 써있지만 저는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리눅스 마스터 2급이나 정보처리 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등 IT 관련된 자격증에는 보통 리눅스 문제가 함께 포함돼서 나와요. 한 과목으로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을 준비하시면 다른 것들도 한 번에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리눅스는 리눅스 토르발즈가 개발했고요. 이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개 소프트웨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윈도우는 유료잖아요. CLI 환경뿐만 아니라 편리한 GUI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 리눅스 환경을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리눅스는 하드웨어, 그리고 리눅스 커널, 쉘,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 빠졌네요. 이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입력창은 쉘이라고 부르고요. 사용자와 커널의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응용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문서 편집 도구, 여러분들이 쓰시는 한글과 컴퓨터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요. 자, 리눅스 계열은 크게 데비안 계열, 슬랙웨어 계열, 그리고 레드햇 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로 가시면 이 계열의 전체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딩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 여기가 데비안 계열인데요. 자, 우분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도 않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어요. 자, 이미지가 너무 커서 사실 못 찾았어요. 자, 이건 X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이 화면이고요. 이 데비안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우분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배포판은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리고 데비안 계열에서 또 유명한 게 민트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레드햇 계열도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부라면 한두 번쯤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센토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페도라도 많이 써요. 특징들은 밑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신다면 우분투 계열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 리눅스에선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디렉토리가 어떤 폴더인지 나와 있어요. 리눅스를 공부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마지막 챕터로 그 외 명령어를 살펴볼 건데요. 중요하지 않아서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니고 흐름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라이어스는 별칭이에요. 여러분들이 ls-al을 ll로 줄여서 쓸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시던 명령어들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맨은 매뉴얼이고요. 간단한 사용법들은 이 매뉴얼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ns-lookup인데요. 도메인으로 IP를 알아낼 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게 그룹에는 기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apt-get 업데이트 후에 apt-get install dns utils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잘 안 되시면 sudo를 앞에 붙여주세요. 저는 설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ns-lookup 네이버의 I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요. 여기 어드레스가 나오죠. 이걸 복사해서요. 여기 위에다가 Ctrl V 해주시면요. 네이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명령어는요. 윈도우 파워쉘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쉘이고요. 기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IP가 나오죠. 자, 핑은 접속이 되는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트레이스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그 IP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는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예요.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주로 어느 단의 장비가 고장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스 라우트를 썼고요. 버전에 따라서 트레이스 얼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경로명을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파이썬이 어디 설치됐는지 알고 싶다. 정확히는 어디서 실행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유저의 로컬의 빈에 파이썬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실습해봤던 find 같은 것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노드 같은 걸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노드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에코는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터치를 사용하면 빈 파일이지만 이 에코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일 안에 내용을 넣어주면 내용이 있는 파일을 바로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시간 걸리는 작업을 실행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어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명령어도 못 칠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은 그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전환하시고 포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창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센 터미널 창을 띄우시면 되시죠. 뒤에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이면 터미널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요, 터미널 세션이 끊기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노업과 같은 명령어로 같이 실행을 시켜주죠. 그러면 내 세션이 끊기더라도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그룹은 항상 켜두기 기능이 지금 여기 항상 켜두기가 돼 있죠? 이거 유료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접속해 계신 동안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비용을 지불하는 AWS나 Azure 같은 서비스에서는 24시간 돌아가게 되죠. 자, 잡스를 출력해본 프로세스 작업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작업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ifconfig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트워크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나의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탑을 배웠었죠. 작업관리자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좀 더 시각화한 게 htab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캐시나 모어를 앞에서 했었죠. 그런데 헤드 같은 것으로 앞부분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테일을 사용하시면 뒷부분만 읽을 수도 있어요. 로그를 확인할 때도 가끔 쓰는데요. 헤드와 타일에 -F 옵션을 주시면 꺼지지 않고 파일의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업 이걸 사용하시면 터미널 세션이 끊겨도 계속 실행이 돼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백그라운드에서 노업으로 작동이 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노업은 노행업, 그러니까 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파일의 퍼미션이 항상 755여야 합니다. 이 755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권한 변경이요. 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프로세스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이 명령어와 함께 조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서버에 테스트용으로 요청을 날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컬인데요. 이건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볼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우선 요청을 한번 날려볼게요. 자, 붙여넣고요. 저희 회사 소스코드가 전체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파일로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것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로 저희 회사 메인 페이지 소스 코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료가 됐고요. 여기 index.html이 생긴 거거든요. 이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명령어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 백엔드 개발자들이 실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용하시다면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리눅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